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말씀 자료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야곱과 그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들들의 그 장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구약 성경 기록과 좀 다른 것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언뜻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 말씀에서도 지적하듯이 스데반은 야곱이랑 조상들이 세겜에 묻혔고 또 그 묘지를 아브라함이 은으로 값을 치르고 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구약 기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스데반 발언의 실제 사실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뭘지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실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47세에 거기서 죽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미라처럼 처리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와서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벨라굴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으려고 해족 속에게서 은을 주고 산 땅이고요. 네, 거기 보면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총 6분이 묻히신 거죠. 네, 일종의 가족 묘지였던 셈이죠. 반면에 요셉은 좀 다르죠. 네,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서 죽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기 뼈를 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아, 맞아요. 그 유언.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세겜 땅에 묻습니다. 세겜이요. 네, 이 세겜 땅은 중요한 게 예전에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값을 치르고 직접 산 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야곱은 헤브론 막벨라굴, 요셉은 세겜. 이게 이제 구약 말씀에 나오는 기본적인 사실인 거죠.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분석하듯이 스데반은 야곱과 조상들이 헤브론이 아니라 세겜에 묻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네, 또 그 세겜 무덤을 산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데요. 보내주신 말씀 자료에서도 몇 가지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게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좀 혼동했거나 실수했을 가능성? 이걸 아예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경황이 없었을 테니.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이 비슷한 종류의 어떻게 보면 오류처럼 보이는 진술이 연달아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순 실수 이상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좀 더 무게 있게 다루는 거죠. 다른 해석이라면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고대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었거든요. 대표성의 원리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동이나 소유가 그 개인이 속한 가족 전체 혹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예로 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신학적 관점과도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아, 그러니까 요셉이 세겜에 묻힌 사건을 이게 결국은 야곱의 계획과 유언에 따른 거니까 이걸 야곱 가문 전체의 일, 나아가서는 야곱의 행위처럼 스데반이 표현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 말씀이 지적하는 거죠. 요셉의 매장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야곱 가문 전체의 가나안 귀환이라는 큰 그림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비록 요셉의 뼈지만 그 조상인 야곱이 마치 세겜에 묻힌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샀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야곱이 산 건데? 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야곱이 세겜 땅을 산 행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아, 언약의 관점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실제 구매자는 야곱이지만 그 행위의 뿌리에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야곱은 그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이잖아요. 네.
따라서 그 언약 공동체의 시조이자 대표격인 아브라함이 마치 그 땅을 산 것처럼 더 큰 언약적 관점에서 스데반이 표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이 말씀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순간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 사건들 이면에 흐르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려고 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 말씀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실수 아닌가? 모순 아닌가? 싶은 구절 속에 사실은 당대 사람들의 중요한 사고방식, 특히 대표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가 속한 더 큰 공동체, 더 큰 언약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한 역사 오류로 치부할 게 아니라 스데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깊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네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표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뭐랄까, 나 한 사람의 행동이나 나의 정체성이 내가 속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 전체 같은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네요.